여의도 너무 TV 다 깐다 플러스 고수분들 모셔보고 한국 정치판 오늘도 역시 정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평론가 최고의 평론가 두 분과 누가 함께. 최고입니까? 둘 중에 누가 최고인지를 밝혀주세요. 진짜 용호상박이네요. 네. 두 분 다 워낙 대단하시고. 예. 얼굴은 제가 앞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옷은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옷은 좀 센스 있게 잘 입으시는 것 같고. 동화는 또 우리 소장님이 훨씬 동안이시고. 김준일 평론가는 네. 그 어떠한 사안, 어떠한 아이템, 어떠한 주제 다 전문가로서 그러니까요.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 팩트 체크할 수 있고요. 네. 논리적인 전개도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방송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사람이에요. 야, 또 이렇게 좋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같이 또 칭찬 한번 해주시죠. 저런 칭찬에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 캐릭터가 제대로 나오네요 여기서. 아니 근데 진짜 두 분께 궁금한 게 모든 시사 이슈, 정치, 사회, 경제 뭘 물어봐도 바로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모르겠어요. 두 분의 하루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뉴스를 그만큼 많이 보는 겁니까? 신문이나 이런 거를? 저는 아침에 5시에 보통 일어나서 보통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요. 네. 그냥 하루 종일 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는군요. 물론 이제 운동도 해요. 어제는 낮에 시간이 잠깐 비어서 20km 뛰었어요. 20km를 뛰셨어요? 보통 뛰면 20km 뜁니다 그냥. 우와, 엄청나게 잘 근데 뛰시는 이제 뭐 거예요. 그런 시간 빼놓고는 하루 종일 그냥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 종일 뉴스를 내가 보시면서. 근데 아무리 일하면 뭐해? 확연히 재산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그냥 부동산 뭐 참. 배당 소득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거면 이 방송은 취미로 하시는 분하고 아닙니다. 저처럼. 예, 배당 수득 별로 없어요. 한국 주식 전 잘 안 해서. 예, 잘 모릅니다.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만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 평론가지 시사 평론가가 아니거든요. 옛날 코로나 초창기에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났어요. 네네네. 왜냐면 딱 가면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것 같습니까? 뭐 백신은 언제 개발될 것 같습니까? 사회 문제를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동안은 제가 일주일 동안에 방송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송 안 한 적이 있어요. 네, 코로나 질문.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그냥 2년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야겠다. 공부를 했어 그때 그래서. 코로나 공부 열심히 하고. 예, 방송은 귀한 줄 알아야죠. 예, 그럼요. 시간을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이야기가 모든 시사, 정치, 뉴스를 지금 도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해서 진짜 많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우리 좀 다른 각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원고를 안 가져왔다. 네, 그냥 저희는 정치적 파장, 앞으로 있을 일, 그리고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항소 포기는 대통령을 위한 정성호에 의한 노만석의 항소 포기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어떻게 생각해요, 두 분은? 그러니까 누구 작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 작품이죠.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작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대장동 이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은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쪽 편을 들어주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다 항소 포기한 거 잘한 거지 왜 이걸 가지고 항명하는 검찰원들이 나쁜 놈들이지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 비판으로 가는군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만배, 남욱, 정혁 이런 사람들은 민주당 쪽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런데 왜 그럼 그 사람들 벌을 더 받게 하거나 추징금을 더 많이 얻게 하기 위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왜 잘했다고 하겠어요? 이 부분들이 납득이 안 가는 이재명 부분들이잖아요.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걸 포기함으로써 왜 정진상 씨에 대한 428억 뇌물죄도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진상 씨 428억 저수지에 담갔다. 왜 담았냐? 결국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주려고 정진상한테 약속을 한 거 아니냐. 이 부분 수사가 쭉 진행됐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법적 책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면석 판결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는 거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얻을 게 없다. 이거 뭐 언급되는 게 좋을 게 얻을 없다. 게 있잖아요. 이게 얻을 퇴임 거라고. 퇴임 후에 재판에서 이거 부분에서는 예전에 다 무죄 나왔는데 뭘
처벌 못했잖아. 왜 나한테까지? 이거는 그냥 김만배, 정영, 남욱이 나쁜 놈들 먹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한 8년 살고 뭐 이렇게 추징금 한 몇백억 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끝내려고 할 것 같아요. 장관, 이재명 작품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법무부의 책임은 있죠. 법무부 법무부 차관 책임이 크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차관이요?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항소 포기해. 전화 통화했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 나왔고 검찰총장도 어느 정도 시인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법무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특히 직접 연락한 차관의 책임은 아주 크다. 그 사람 저는 검찰이 구속할 것 같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성철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한 인물은 피해 가셨는지. 왜 장관은 언급을 안 하시냐? 아무래도 정성호 저 법무부 장관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차관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지.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이렇게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물론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를 한 거는 이진수. 요즘 무슨 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보면은 좀 하여간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통화를 한 건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법무부를 총괄하는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심지어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자꾸만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님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도록 건의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그 했다라는 사람이 거잖아요. 나쁜 사람이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 의견일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잖아요. 차관이 장관하고 따로 놀 수 있느냐? 우리가 그냥 뭐 옛날 윤석열 정부 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쵸. 이렇게 다 따로 놀 수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계속 우리 장 소장님이 제가 방송을 같이도 하기도 하고 많이도 하고 제가 장 소장님 의견은 제가 항상 이게 메모하고 저도 항상 경청해서 듣는 이유가 워낙 맞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예. 빨 때도 많고 막 그러니까 제가 듣거든요. 정성호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안 하고 또 뒤를 캐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많다고. 뭐가 있나요? 사설 탐정 고용해서 뒤를 캐봤더니 뭡니까? 대신도 고등학교 동문이더라고요. 저 중졸입니다. 네? 저 중졸이에요. 중졸이에요? 네, 검정고시 출신.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네. 대신 나오셨군요. 네. 두개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부 차관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 검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냥 법무부 차관 간 건데 뭐 윤석열 정권 시절에도 조금 잘 나갔었고 그래서 좀 면피하려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활동하지 않았을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인품이나 여러 가지 성격 뭐 그동안 의정 활동을 보면은 무리하게 뭔가를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판단해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부처의 장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 실무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그 말이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지 말아라로 해석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 비유를 뭐 어제 CBS에서도 듣고 제가 SBS에서 들었는데 네. 이런 비유인 거죠. 제가 휴가 좀 가겠습니다. 네. 라고 하니까 우리 동료인 황현이가 나한테 회사도 어려운데 네. 신중하게 생각해. 요건 조언이지. 네, 그죠 친구니까. 회사도 어려운데.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위에 상무님이 갑자기 야 신중하게 생각해. 두 번째 신중하게 생각해. 세 번째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휴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세 번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외압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어쨌든 압력이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압력. 휴가 가려고 제정신이야로 느껴지는데. 위계 관계가 있으면 너 휴가 갔다 오면은 네 책상 빠져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네.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는. 네. 그래서 그 정성호 장관이 정말로 그거를 단순히 의견 제시로 했다라고 한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매우 아니한 거죠. 매우 나이브한 거고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를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래서 이제 저는 정성호 장관이 일단 문제인데 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SBS 스토브리그라는데 나와가지고 정확히 워딩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개입을 왜 하겠냐. 김만배 일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패가 망신하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이미 됐고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냐.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없는데 왜 끼어서 사달을 만들겠나. 제일 열받는 것은 항소 포기로 그 사람들에게서 7,815억 원을 환수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재산을 왜 보존해 주려고 하겠냐. 우리 원수들인데 뭐 이런 네.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의 얘기를 다 믿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저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거나 이렇게 항소 포기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정성호의 독자적인 판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뭐가 됐든 정성호 장관은 이번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사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모르겠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퇴해라 말아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기에는 너무 파장이 커졌다. 네네네. 예, 일단은 노만석부터 저는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성호 장관도 합당하게 뭔가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사과가 됐든 근데 대국민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전체적인 분위기의 공기의 정치 역학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냥 검찰 쪽에서 사퇴하고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검찰총장 사퇴 안 합니다. 오, 안 합니까? 왜냐하면은 예.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가 반응이 노만석이 뭘 잘못했냐 이런 반응이고 노만석에게 대드는 그 항명하는 그 일선 검사들, 잘못했다. 아, 그들로 또 넘깁니까?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여러 가지로 처분하겠다. 뭐 검사 징계법도 바꿔가지고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음. 김병규 원내대표나 정청래 대표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노만석을 집권여당 지도부에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노만석 총장은 그만두지 않을 것 같고 만약 그만둔다면 항소 포기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지시를 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처의 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노만석 검찰총장을 지키려고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보여지는 게 지난 10월 1일 날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기계적인 항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한다. 그 무언의 메시지였던 건가요?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감당하게 한다. 그랬더니 당시에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백한 법리 다툼에 항소를 못하게 하겠다. 형소법 개정하겠다. 대검 예규까지도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럼 지시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이번 건을 좀 염두에 두고 미리 좀 한 달, 한 열흘 전에 서로 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결국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해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결국 신중하게 생각해가 황현희 앵커님이 네네. 이제 개그맨 시절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담당 PD님이 막 아이고 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는데 네. 또 재밌다고 해가지고 또 가서 막 이렇게 시연을 해. 네. 신중하게 생각해. 이러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녹화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들이대서 했습니다. 하기는. 그러면 이제 거기 네. 다 편집됐겠지. 그 저도 2014년에 잘렸잖아요. 그래서 투자했잖아요. 네. 그게 잘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PD님한테 정말 네. 인생의 은인으로 삼아야 되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게 벼랑거리에서 떨어져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몇 년 고생하셨어요, 근데 2014년 나오셔가지고 공부하시고 한 투자하고. 2년 정도 공부 계속했죠. 야, 2년 만에 책, 정말. 책 내셨잖아요. 예, 책도 내고. 거기다 스페셜 땡스 투 누구누구 PD 쓰셨습니까? 아닙니다. 땡스. 아유 그때 PD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서 전해야죠. PD였었나요, 그때? 예, 아닙니다. 네. 예, 제가 진짜 좋아하는 PD님이시고. 예. 예. 아왜 갑자기 왜 일로 얘기하죠? 넘어가시죠. 예. 아 그러면 결국에 네.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탄핵까지 거론한 상태예요. 아니 이건 좀 너무 간 거 아니에요? 무리했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그러니까 의심만으로 탄핵할 수 없잖아요. 네. 헌법과 법률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명백한 행위가 있느냐 이거를 보고 하는 건데 네네. 그냥 그랬을 것 같아라는 것만 갖고 제가 얘기한 국무회의 때 발언만 갖고 어떻게 탄핵을 하겠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치적인 공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상황과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 지도부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기사에서 한 줄 언급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얘기한 게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겠죠. 근데 탄핵을 할 수 있나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의석수도 안 되고 탄핵안에 발의한다라고 해서 통과도 안 될 뿐더러
국민 정서상 이거가 문제가 있다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네. 이게 아직 명시적으로 뭐 개입을 했다라는 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뭐 저는 그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는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다라는 게 확정한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진상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국정조사가 됐든 특검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서초동에 가고 법무 과천에 가가지고 피켓 시위를 한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굉장히 이 본인 정치를 하고 있다. 그냥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 몇몇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딱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네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진짜 생각이 있으면요. 정말로 이건 뭐 뭘 하면 좋을까요? 국민의힘은 진짜. 오늘부터 특검 도입하라고 단식하면 특검하자. 돼요. 저기 뭐 법무부 장관 특검하자라고 네, 봐야 법무부 됩니까? 장관 특검. 그러니까 이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뭐 등등등을 해가지고 이거 나 무기한 단식한다. 나 죽을 때까지 나 쓰러져도 하겠다. 진짜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단식까지요? 아, 단식을 하라고? 장동혁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요? 장동혁이 해야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네. 옛날에 사례가 있잖아요. 그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 네. 하자라고 했을 때 여당이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죠. 안 받았거든요. 그럼 나 단식할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얻어냈어요. 그때 원내대표가 파트너가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이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만 좀 하시라라고 네, 하면서 네, 뭐 이렇게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기 이런 것들과 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다짜고짜 그냥 야 탄핵! 이재명 탄핵해. 그러니까 말로만. 이게 말로만 주둥이만 살았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꽃놀이패를 들고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공격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근데 보면은. 황영권님, 뭐 네. 국민의힘이 장동혁, 손원석 체제 하에서는 네.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계속 저럴 기대 거예요. 안 합니다. 아니 뭐 기대해서 봐봐요. 그래요. 이 예. 사람들이 얼마나 정무적인 감각이 없냐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건데 지난번 운영위 국감 때 김현지 때문에 막 진짜 언론에서 두드러 패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송원석 원내대표가 배치기 하는 바람에 김현지 논란 쑥 들어가고 또 이제 배치기 논란이 배치기로 왔죠. 나왔잖아요. 네. 그 좋은 먹잇감을 스스로 그냥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무적인 감각 생각이 없어요. 전략적인 판단 못합니다. 그냥 강성 지지층에 환호받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단계별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 메시지, 행동 그런 거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가자고 해야 될 방향은 특검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 같고 특검을 근데 받을까요? 안 받죠. 안 받겠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안 받죠. 특히 네. 이제 드루킹 특검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 김경수 지사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 최근에 복권이 되기는 했지만은 여러모로 타격이 있었다면 경남지사도 이제 뭐 잃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안 받. 그러니까 근데 뭐 받든 안 받든 야당이 해야 될 일은 해야 제가 그런 거를 지금 뭐 하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냥 이 판이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그냥 이 정치를 바라보는 상식적인 시각에서 하는 거예요. 뭔가 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기. 입만 그쵸. 살아가지고 최소한 그러면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해서 증인 채택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증인 채택도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야당이 못해요. 네네. 그럼 그거를 협상으로 얻어낼 생각.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사른 거지. 서초동 가서 피켓 시위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 지도부가 말씀하셨다시피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예. 장동혁 자체가 기본적으로 윤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래 이번 대장도 이거 항소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왜 권력이 개입한 거 아니야? 야 야당이 뭐라 그러지? 기울여봤는데 쟤는 윤석열 동의하고 윤석열을 보호했던 사람이네. 또 내란이 에이, 일으키는 아니네. 거죠. 예. 관두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국민의힘 쪽 분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수위를 좀 높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상당히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문제 제기한 것도 한동훈 대표고 네네네. 열심히 지금 방송 나오고 뭐 페북에 보니까 계속 그냥
민주당 총공격하는 진영,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분들과 계속 싸우고 메시지 전쟁하고 있더라고요. 네. 건수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국민의힘 내부 비판에 좀 치중을 했었는데 자기가 이제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입지를 보수 진영에서 다지려면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장동혁이 얘기했잖아요. 내년 지방선거 때 공천의 기준은 이재명과 누가 제일 잘 싸우는지 그런 사람 공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기준에 하는 게 충족되는 아닌가. 행동들을. 근데 슬슬, 지금 예.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법적인- 장관 출신이시니까. 법적인 문제니까. 네네네. 이재명과 제일 잘 싸우는 거는 정청래를 공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 꼬랑지 밖에서. 내렸잖아. 네. 그때 유기견 유기견 보호소 보호 가가지고 저기 그러네. 갔잖아요. 거기 간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그 배우러 간 거예요. 꼬랑지를 어떻게 내리는 거야. 고랑지. 너무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여당 대표를 지금. 아니 뭐 우리 학교 선배긴 한데 비판을 말하지. 아이고. 왜 갑자기 유기견 보호소를 왜 갔겠냐고. 그 취임 100일 되는 날이잖아요. 왜 갔겠냐고요. 당대표. 배우려고 간 거예요. 보듬는 거지. 가장 밑바닥 그 아래부터 유기견들 불쌍하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의 깊은 뜻을 모르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네. 불쌍한 눈빛을 내가 나타낼 수 있을까? 유기견을 보고 연구를 한 거야. 그 꼬랑지는 강아지를 보면서 저렇게 그런 생각한 내린다. 거 아닐까? 야 너나 나나 처지가. 이거 그렇지. 뭐, 예,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거를 우리가 평론을 해줘야 돼요. 아우 저기 웃음이 약간. 저렇게 인자한 표정인데. 눈빛 봐봐. 근데 약간 좀 피곤해 보이긴 하네요. 약간 좀 슬퍼 보이는 눈빛. 아니 황영선님 해석이 맞다니까. 네. 니나 내나 저지가 똑같구나. 쓴 웃음이잖아. 쓴 웃음.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네네. 이러니까 맨날 고소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요즘에 안 당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거나 지금 포지션이 제일 좋은 건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맞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맞는 옷이 있고 안 맞는 옷이 있는데 네. 이를테면 안 맞는 옷이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방송 나가고 YTN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되면은 비상계엄 할 겁니다. 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고, 예,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뭐 찬반이 뭐 있고 뭐 그런 거로 떠나서 네. 대통령제에서 전 세계에서 대통령 재임 중에 재판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총리는 한 있어요. 번도 총리. 없었나요? 그러네. 한 번도. 총리는 있어요. 총리는 임기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치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네타냐후 뭐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은 아예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도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중단을 하든 네. 그러니까 그냥 국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 2007년에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수사를 받아야 되니까 아예 헌법을 그냥 여야가 합의해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걸로. 네네네. 그리고 임기 끝나고 파리 시장 때 있었던 범죄 혐의로 유죄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도 없는데 근데 갑자기 이 비상계엄을 한다라고 하니까 욕만 오질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 그러니까 추론을 하면은 이제 헛발질을 하는 건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진짜 잘 아는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런 일에 맨날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동훈 본인도 경험을 했는데 옛날부터 어느 정권이든 근데 그냥 질러버린다. 기소하지 마. 근데 기소해버리면은 저쪽에서 그러니까 권력 쪽에서 말을 못한다. 왜냐하면 기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검찰들이 그냥 에이 모르겠다라고 질러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다. 예전엔 그랬는데 이게 지금 미스테리한 사건이고 그래서 뭐 이래서 지금 그 한동훈의 주장은 이게 그러니까 협박당했다. 김만배한테 지금 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이 구조를 잘 아니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아마 무슨 협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의혹을 제기한 그러니까 거죠. 김만배가 그러니까 이거 한동훈의 주장인데 김만배가 뭐 정성호가 됐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민정 라인이 됐든 저 뭐 8년도 8년인데 제 재산 이거 다 가져가려고 하면은 저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수뇌부가 누군지 뭐 제가 다 증언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받았으니 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한동훈의 주장이에요. 그건 주장이니까 그냥 제가 전달을 해드린 거고 그거는 뭐 입증이 지금 당장 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신뢰도를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좀 당분간
그 본인도 좀 정치적 아드레날린 과분비 상태로 보이거든요. 페북에 글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어요. 걸렸다 이거. 야 가자. 그래서 야 뭐 추미애 나와, 야 조국 나와, 뭐 정성호 나와 그러면 다 셋이 토론합시다. 법무부 장관 출신끼리 막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거죠. 야 나 김어준 가서도 해줄게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아 어쨌든 거기도 나왔는데 그거 못 봤어요. 아니 김어준 나가겠다. 나왔는데? 내가 김어준이 그래요? 하는데도 나갈 테니까 니들 다 나와. 뭐 이렇게 된 재밌겠는데? 거예요. 그래서 재밌겠는데요? 약간 재미를 많이 그러니까 한동훈이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렇군요. 어쨌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또 검찰총에도 오래 계셨으니까 아무래도 주 업무가 그렇죠. 전공이 맞습니다.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동훈 전 단대표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체크 포인트다, 관전 포인트다. 이것도 좀 그럼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게 그냥 이 사건만 한 게 아니라 네. 향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근거와 명분, 기반을 마련하는 거다.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지방선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나의 입지와 영향력을 보여주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그래도 하네요. 보수 쪽에서는 아직도 당신 때문에 윤 탄핵당해가지고 우리가 정권 뺏긴 거 아니야? 배신자 프레임이 있거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쇄하려면 이재명 정권 공격해야죠. 한동훈 대표를 그래도 전 대표를 재보궐선거 내보내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만한 공공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러면 인지도를 갖고 있는 안 사람 내버릴 것 같아요. 아, 그럴 그래요? 만한 아니, 통큰 험지.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안 나가죠. 아 그래요? 그럼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대로 나가야 되겠죠. 뭐 승부 한번 봐야 되지 않아요? 정치적으로 좀 생명력을 연장하려면. 근데 정치인들이 네. 험지에 가가지고 내가 명분 있게 지겠다.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쉽지 않나요? 힘들어. 알겠습니다. 옛날에 예. 그러니까 YS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이분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었고 네네네. 진영 내에서 지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하더라도 음.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역적인 기반도 있고.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위두운이밖에 없거든. 지역적인 기반 없잖아요. 보수 진영에서도 약간 좀 의심의 눈초리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험지 나와서 졌어. 와, 그럼 정치적인 타격이 엄청 큰 거예요. 아니, 이길 근데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 소장님이 말씀이 맞는데 네. 그냥 상식적으로 장동혁이 그러면은 양지에 주겠어요 그러면은 그쵸. 뭐 TK에 주겠어?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본인이 이번에 열심히 싸워가지고 어. 뭐 중도층에도 좀 속으려고 있고 보수층에서도 야 그래 한동훈이 제대로 된 인물이네. 그래서 정당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양당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확보했어. 그러면 이제 무소속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지. 무소속으로요? 무소속으로. 그럼 그러니까 망하는 살아 거고. 돌아오는 거지. 그럼 망하는 거고. 그럼 보수 아니 쪽에 살아 더 당선되면 욕먹을 것 같은데요? 어? 그거는 보수 쪽에 더 욕먹지 않아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장동혁이 안 주면은 장동혁 당신 말이야 당신 대통령대로 경쟁자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비판받으면 그 명분 삼아가지고 무소속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친박연대라 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엄청나게 참전 중이고 뭐 방송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막 맞아요.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 처음 맞아요. 보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까지 굉장히 좀 점잖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분 이 결의가 지금 현재 남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사실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왜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좋고 무슨 발표를 앞두고 유엔 연설을 하고 에이펙 할 때 왜 항상 자꾸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까? 에이펙의 그 실적을 온몸으로 받고 지지율이 올라가 가자라고 하는 그때 바로 또 이 이야기가 터지잖아요. 다 내부에서 터진 거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통령 화날 것 같아요. 다 추미애, 예. 최민희, 뭐 정청래, 그다음에 뭐 결국에는 이 사건 벌어진 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대대신고등학교를 나온 네. 그 정성호 장관님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중졸입니다. 선배님입니까? 후배님입니까? 아유 왕 선배님. 선배님이시군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정치적인 생각과 판단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집권 세력과는 좀 다른 것 같고, 근데 이번에 항소포기 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시끄럽더라도 돌파하고 가야 내가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이거를 하려면은 정권 초기에 그나마 이제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좀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소재도 많고 뭐 이럴 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됨으로 인해서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굉장히 난망해졌다. 제가 보기에는.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의석수 있으니까 못할 건 없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더 가지게 됐어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예를 들면은 재판 소원, 사심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심제. 저는 이거 뭐 할만하다고 봐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너무 항소도 안 하는데 4심차가 뭐가 필요해요? 근데. 아니 뭐 그것도 그러니까 나도 그거야. 예전에 그래서 그 논리적 모순을 했어. 가급적이면 항소하지 말라라고 해서 대법원이 그러면 1심에 힘이 많이 실려야 되는데 대법관을 증언하겠다라는 거는 이거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지적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대법관 증언 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정당성이 또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게 이제는 이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다 뭔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돼서 저항이 만만히 그러니까 지금은 저항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 때문에 사실은 그게 명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여론도 좀 많이 흔들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개혁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좀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이 사건 하나로 이렇게 다 좀 날려먹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 징계할 겁니다. 다 반대하는 사람들 다 징계하고 파면할 겁니다. 검사들이요? 까불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경 모드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게 검찰 개혁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검찰 니들이 자초한 일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도 지금 너희들 때문이니까. 그렇게 지금 민주당 쪽 패널분들이 나와서 막 공격을 하는데 글쎄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까 그 생각도 들고 참 무성기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하고 있어요. 무슨 헌법 수호 무슨 TF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뭐 내란 세력에 협조하거나 동조하거나 관여된 사람들 제보 받아가지고 다 처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여러 사정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좀 어렵게 만들고 좀 숨죽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까불지 말고 반발하지 마. 이런 경고성 움직임들이 지금 법을 입법함으로써 나타나기도 하고 정부 자체 내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당분간 좀 시끄럽겠죠. 상당히 이제 참 얼어붙은 그런 정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검찰총장 대행 노민석 대행인가요? 노만석 대행이죠. 노만석. 노 총장 대행 고치 표명이 나오면 안 한다니까. 내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아니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내 말이 맞다니까 안 해. 아, 그래요? 딱 견적이 나왔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퇴할 것 사퇴 같으세요? 결과적으로 사퇴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퇴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검찰총장은. 삼겹살 얘기하시죠. 그러시죠. 일주일 안에. 네. 그러면 기한. 일주일 안에. 기한. 일주일 안에 삼겹살 말고 우리가 SK 하이닉스 주식 한 주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제 마이너스인 50% 마이너스 한 거 줄게. 저녁 사고 제가 2차 살게요. 좋아요. 네. 그럼 하면 1, 2차 다 사셔야 돼요. 네. 만약 사퇴 안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일주일 안에. 사퇴하면. 일주일 안 해요? 기한. 일주일 안에 좀 애매한데. 일주일 넘어가면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일주일 안 하면 안 하는 그러니까 거지. 이번 주 안에 해야 그렇게 돼. 하시죠. 이번 주 안에? 아니 그러니까 사퇴할 사람이면 오늘 출근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퇴 바로 입장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다음 없어. 주 목요일 전에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 전에. 일주일 안. 오케이. 전 사퇴한다. 안 한다. 사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퇴한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책임질 사람이 안 나오면은 계속 떠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 사퇴할 것 같은데요. 그래 대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지도부가 들어요. 다르다니까 아니, 지금 근데- 여권 지도부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우리 사퇴하면 그러니까 책임을 다 우리가 떠안는 거다라고 오늘 생각을 해서. 박준택 의원이 인터뷰는 옛날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노만석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걸로 이 취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류가 있는 것과 이 사안을 결국은 그러니까 노만석은 본인이 사퇴하게 되면은 누구랑 상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결단할 법무부 수도 있어요.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랑 할 거예요. 무조건이죠. 예. 예, 그럼 법무부 장관이 너 사퇴하지 마.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가 됐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은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게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은 거예요. 법으로만 윤석열이 따진 거죠. 야, 이상민이가 무슨 잘못했어? 어? 야, 임성근이가 무슨 잘못했어? 이러다가 이제 정권까지 말아먹은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에요. 김준일 평론가님처럼 저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집권 세력이 못 한다니까. 지금
우리 방송을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어? 사퇴한다. 예. 1번. 사퇴 안 한다. 2번.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보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퇴한다 1번. 사퇴 안 한다 2번. 저희 동접자 최고 숫자 찍었습니다. 네, 2만 명 넘었어요. 아니 2만 명이 아니라 2천 명이에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2만 명. 한글로 써 있어. 2천 이렇게 어떻게 천자랑 만자를 아우. 헷갈릴 수가 있어. 내가 다 부끄럽네. 노안이 아우. 와가지고. 야, 2만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우리가 근데 뭐 2만 명 이상은 보니까요. 사퇴한다 1번. 사퇴 안 업로드. 한다 2번. 1번, 2번도 많고 그렇네요. 사퇴한다가 1번, 사퇴 안 한다 2번. 반발이네요, 거의. 2번이 조금 더 많네요. 왜냐면 비상식적인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번이 좀 많네요, 진짜. 아니 왜냐면 황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차관이 물론 부인을 했어요. 부인은 예.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에게 야 항소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전화로 통보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돼. 법 규정 다 위반한 거거든요. 네네네.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 일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노만석을 사퇴시킨다고? 그냥 얼굴에 천면피 깔고 그냥 간다. 그냥 가요. 그냥 간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같은 의견이군요.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이 나오고, 야, 너 왜 책임지면 다음에 어디 뭐 좋은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 정치학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무너지면은 네. 그 물이 나한테까지 온다니까. 아니 그걸 다 쌓고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이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니, 그 정도 지금. 바보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는 좋습니다.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시킬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목요일 날까지 사퇴를 안 하고 금요일 날 사퇴하면은 제가 이긴 거죠, 그래도? 금요일까지 싸잡죠. 예. 다음 주 일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일요일까지. 예, 다음 주 오케이. 일요일까지. 알겠습니다.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일단 좀 당분간은 가겠죠. 시간이 아마 사퇴하지 않은 이상 계속 좀 갈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저희가 방송을 좀 다녀보니까 네. 거기 계신 앵커님들이나 PD님들 뭐 기자님들이 도저히 지금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음. 근데 프레임 전환에 능한 이 민주당 분들이라서 뭔가를 딴 사건을 좀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황현희 뭐 예를 들면은 저요? 묘령의 여인과 무슨 유부남인데 무령의 연예인입니까? 차 안에서 황현희 택시 타고 가. 황현희 세무조사 들어갈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거 도대체 대문자 100억을 어떻게 번 거냐. 퇴퇴퇴 하세요. 무섭게 왜 그러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른 사건들을 만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어쨌든 요 이슈 당분간 계속 전해드릴 것 같은데, 뭐 이것도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락이 되는 거는 이제 사퇴하고 뭐 다 떠안고 끝나면 뭐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물타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이야기가 아까도 장수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당분간은 계속된다. 이거 네. 책임질 사람 안 나오면은. 그렇죠. 예. 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예결위에 뭐 법무부 장관 차관 나오면서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당에 가서 별말 안 얘기를 했잖아요. 하고 근데. 뭐 예산이 중요합니다. 네. 뭐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그냥 뭉개려고 할 텐데 이건 뭉갠다고 뭉개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된 알겠습니다. 것은 바로 잡아야죠. 네, 뭉개서 깔고 앉으면 그 냄새 덮어지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썩습니다. 네. 네. 핵심을 파악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견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종묘 대전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드디어 등판을 했습니다. 이 종묘의 재개발, 종묘니까 초고층 재개발이죠.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등판하면서 기 눌린다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이 문화재에다가 이런 걸 초고층으로 올리냐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핫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종묘 초고층 개발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뭐 해야죠. 이건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세운상가 그쪽 한번 봐보세요. 되게 낙후됐고 너무 슬로가 됐고 낙후되긴 위험해요. 했어요. 네. 58년 된 거라면서요. 네. 거기 사람 살 수도 없고 어디 업무 공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흉물스러워요. 전 추억이 많은 곳인데요, 아니, 사실. 그러니까 네. 먼저 이거를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누구의 입장을 그런 거에 떠나서 네. 이 논쟁이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인지를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쓸데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조례를 개정, 정확하게 이제 폐지를 합니다. 네. 그게 뭐였냐면은 문화재 외곽 경계 100m 바뀐 그러니까 보존지역 밖에서도 문화재 영향 고려해서 인허가 재검토를 하도록 한 조례가 있었는데
100m 안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 밖이더라도 고려를 여러 가지 해야 된다라는 서울시 조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해요. 네네. 그렇게 하니까 그 해 9월에 문체부에서 소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시가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이거는 무리하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는데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이 조례 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승소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거를 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이제 140m 30층짜리 건물을 그 앞에다 짓겠다라고 한 건데 판결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이게 왜 그 조례를 삭제해도 된다라고 한 건지. 이렇게 판결문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대법원. 워딩이죠. 예. 따라서 이거 조례를 없애고 하는 거는 서울시 의회의 재량이다라는 게 취지고 네. 뭐라고 하냐면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21조의 제2항, 제2호, 3호 및 제5호에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유산청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든 없든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조례 없애는 거는 니들 마음이니까 니들이 없애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네네. 얘기냐? 오세훈이 내가 지금 이 조례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이거 140층으로 지을 수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이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네네네. 국가유산청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예 못 짓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에서는 행정소송을 하겠지.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그 행정소송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해가지고 풀 문제인데 네. 여러 가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거 여러 삽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버스 삽질하고 막 이거 사기 때는 치적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이 뭔가를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이걸로 한번 승부를 걸려고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김민석 총리가 나서서 이거를 한 때리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예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에요. 당장 착공도 못 해요. 이거는 소송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국가유산청에다 막을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그런 상황이니까 이 논쟁 자체가 되게 좀 허무한 논쟁이에요. 정치적 논쟁이다. 정치적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근데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가로서 그 지역을 그렇게 둔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죠. 종묘 재개발이라고 하지만 종묘를 건드는 건 아니잖아요. 종로 주변에 그 낙후된 시설들을 좀 현대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박 논리가 기가 눌릴 것 같아. 이러한 무속이나 주술을 갖고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김건희 무당 뭐 역술인 그렇게 비판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거를 좀 닮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한심스럽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 맞아요. 중앙정부랑 지방정부 이거 논의해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해야지. 중앙정부 쪽에서 야 이거 허락해주면은 오세훈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 이거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울 시민과 전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방선거 그렇죠. 앞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도 뭐 안 되더라도 네. 내가 이거 문제 제기를 하고 민주당이나 정부 쪽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했다. 그 프레임으로 공격할 수가 있으니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닌 것 같고 뭐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못 짓는다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강남에 있는 선정릉 그 주변에 그럼 초고층 건물들은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남대문은요. 네? 남대문 앞에도 다 초고층 건물인데. 남대문도 세계 문화유산인가? 그거 국보 아닌가? 그건 국보.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라는 큰 틀을. 그걸 갖고 네. 그 종묘를 다 어떻게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위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종묘 재래를 없애겠다는 거 아니고 거기 종묘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배치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을 정말 잘 현대화하겠다는 살리고 거지. 공원 녹지를 만들고. 네. 그런 현대적인 그러한 곳으로 재탄생하면 관광객도 더 많이 올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봉건적인 시대적인 착오를 갖고 기가 눌린다라는 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AI 세계 3대 국가 이거에 과연 따라갈 수가 있을까? 김민석 총리 한심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니 유홍준 청장님 무시하십니까? 유홍준 청장보다 그 따라왔던 그 사람이 더 문제 같은데. 누구 이번에 누구지,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나왔거든요. 저 책 너무 잘 봤습니다. 예, 문화유산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풍수상 지금 관저가 좋지 않으니 빨리 옮기라고 그러니까 했다고. 그런 말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원래 그렇게- 그런 주장 계속 했었어. 원래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네.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서 좀 논란이 이게 될 그러니까 말이죠. 뭐 저는 김민석 총리가 굳이 뭐 기가 눌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 대체적으로 다 동의해요. 저는 그 세운상가는 이거를 계속 두는 게 맞나? 야, 우리 때 그 추억 많잖아요. 세운성가 그 뭐 잡지 사러 가고. 아니죠. 컴퓨터 조립하러 갔죠. 무슨 잡지를 사러 갑니까? 세운성가 컴퓨터를 안 팔아요. 저는 거기서 기타. 거기서 저기 우리 네. 원작 그건 낙원상가고 만들고. 그렇지. 기타는 낙원상가고 세운상가는 내가 컴퓨터 조립이야. 그 그런 거예요? 비디오를 비디오 샀는데 테이프잖아요. 거기 전원 비디오를 샀는데 틀어보면 동물의 왕국이거든. 가족 오락관 나오고. 우리 딱 그 세대잖아요. 맨날 또 한 번 더 가서 또 바꿔달라고 하면 또 뒤통수 맞고 뭐 이런. 맞아, 맞아. 예.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옛날 중고등학교 때 근데 기억들. 이제 예. 저는 그거를 보존할 가치는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다 스카이워크 같은 거 지어가지고 거기 세운상가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 거기에 가봤죠. 예. 맛집도 몇 개 있어요. 그 그래서 지하에. 그러니까 2층에 그 스카이워크 쪽에도 거기 삼겹살. 뭐 몇 가봤어요, 군데 가봤어요. 있어요. 몇 군데. 예, 거기 가봤습니다. 뭐 예. 와인바도 있고 제가 몇 군데 가봤는데 맛집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인구 유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고 스카이워크는 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고 거기 시설이 낙후돼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오세훈 시장님아 꼭 죽어도 140m로 해야 되겠니? 아니, 이런 거예요. 논의하면 그러니까 되지, 그런 초고층으로. 거. 그러니까 근데 논의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논의는 그런 걸 논의를 해.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높게 지은 거 문화재에 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정확하게 그럼 어느 정도의 높이에 어느 정도 시설을 만들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그냥 기가 눌린다로 가고 옛날 청계천도 이렇게 한번 반대했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네. 성수동 있잖아요. 제가 이제 건대에 나와가지고 2호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성수 이렇게 지나가서 하면 성수 쪽 이렇게 지하철 그 타고 가다가 보면은요, 그 진짜 공장들 빽빽하게 많았었거든요. 그 공장촌이죠. 예. 그래서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막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레미콘 차도 왔다 가고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랬어요. 거기를 재개발하니까 핫플레이스로 다시 거듭났잖아요. 거기는 또 공장지대라 용적률이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건물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혜택이 지금 있죠. 그런 걸 자꾸 그냥 뭐 상대당 진영의 뭐 서울시장이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좀 서울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논의를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예. 논의합시다. 아니, 논의. 뭐전 동의하는데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거기를 빌딩을 먼저 세워가지고 거기가 그건 아니죠. 힙한 게 아니라 네. 먼저 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거기에 빌딩도 올라가고 그런 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근데 합리적으로 풀면 좋겠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뭐 어떻게 갑자기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그렇지. 보기에 선거 전에는 이거 아, 합의 보기 매우 어렵다. 너무 그렇겠네요. 쟁점이 딱 서버려가지고 네. 서로 합의하기 어려운데 그 이후에는 생각보다 술술 풀릴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은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이겼어. 근데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더 많아. 그럼 조례를 또 바꿀 거야. 개발 못하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어도 못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 국힘 쪽으로 지방선거 많이 당으로 뽑잖아요. 거의 투표할 때. 근데 오세훈 일반적으로 다 그 예. 지자체장과 의회가 같이 가는 같이 경우 가죠. 다수당 네. 의회가 다수당이 돼요. 지자체장하고 같은 당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서 많죠. 사실 그게 안 맞을 때도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가 쏠림이 많아가지고 막 90%가 막 특정 당이 돼버리는 경우가 그게 민주당이 됐든 국힘이 됐든 맞아요. 그게 안 좋아요. 저는 그게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가 또 다 뒤집어 엎고 좀 이게 밸런스가 좀 맞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발은 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해야죠. 아니 또 개발한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벽에다 그림 그려놓고 개발 다 했어요. 이러면 좀 그 이상하잖아요. 고가도로에다가 막 그 네. 신발들 냄새 나는 것 막 전시해놓고 거기를 스카이워크라고 거기 산책해야 된다고 한 고 전임 박모 시장님 네. 그런 행정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냄새 맡으셨어요? 신발 냄새 나서? 그거 왜 기사가 냄새 났어. 나? 기사가 나가지고 왜 냄새 난다고 하십니까? 멀리서 보라고 한 건데 굳이 가가지고 이렇게 콜에 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뭐지? 의자 같은 걸 놔뒀대. 걸어다니다 힘들면 앉으라고. 네. 냄새 나가지고 못 앉겠다고. 실제로요? 그런 기사까지 났다고요. 그렇군요.
봤어. 그거 좀 맡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저도 안 맡아보고 네. 그걸 보고 이거는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지. 어쨌든 근데 우세훈 시장 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세금으로 하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고층으로 해서 위에 이익 나는 거를 서울 시민들 세금 한 푼도 안 내게 해서 그 개발 이익으로 전체적으로 뭐 지주한테 이제 보상도 하고 그럼요. 거기 이제 새 들어 사신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주고. 그 우리 서울 시민들 세금 한 푼도 안 쓰는데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용적률이 높아야지만은 세금이 안 들어간다라는 주장 맞고요. 네네네.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뭐 할 거면은 한 뭐 100층 짓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익이 나겠어요. 두바이에 뭐 뭐지 아랍 뭐 그런 거 짓. 건축학적으로 60층 넘어가잖아요. 어. 엄청 들어요 건축비가. 그래서 안 짓는 거예요. 60층까지만 하자 그러면 30층 말고 더블로 하지 뭐.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더라도 세금이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필요한 돈이면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명하게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네.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득해야죠 국민들을. 아니면 좀 민주당 분들을 다 합의해서 그런 게 바로 정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야 당 대표 성적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여야 당 대표 직무수행을 잘 못한다는 평가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48.9%, 장동혁 대표가 더 높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53.9%가 잘 못한다. 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다 자기네들의 못한다고 높아요. 극단적인 지지층에만 소구가 되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상당히 좀 해가 되는 여러 가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당 당수다. 윤석열 아직까지 면회 가서 떨쳐내지 못하고 또 있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여론조사를 세부 내용을 못 봤는데 네. PD님 혹시 가능하시면 요 대표들 지지 세부 내역 보시면 중도층이 잘한다 못한다 나오는 수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한번 중도층은 좀 찾아보세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것만 좀 한번 봐주세요. 그게 궁금하긴 하네요. 중도층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니, 지네 지지층에서는 한 70% 이상 그럼 나왔을 무조건 거야. 나오겠죠. 예, 근데 예. 중도가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 그걸 좀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이거 말고 전에 아마 제가 어느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네. 정청래 대표가 잘한다가 아마 50이 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좀 네네. 확실치 않은데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동안. 그러네요. 예, 전체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의 부정적 인식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여권 지지자들이 좀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목 잡는다 뭐 등등등 해서 굉장한 위기를 느끼고 유기견한테 달려간 거지 그래서 낮은 로키로. 그러니까 뭐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있는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가겠다. 꼬리를 흔드는 걸 배우는 간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소 고발을 당하는 거라고. 순수하게 좀 받아들이면 된다. 마음 그렇죠. 삐뚤어져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쨌든 순수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어요. 정청래 네, 대표는 맞아요.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항소포기 사태에서도 검찰들이 문제다 이거 말 한마디 그거 얹은 거 빼놓고는 사실 뒷짐지고 있어요 지금. 조용하고 있죠. 조금 지금 별 말이 뒤로 없어요.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막 다 그렇죠. 징계하겠다 뭐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를 보는 것 같아요. 조금 네. 지금은 어쨌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위기감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그렇군요. 것 같고 네. 장동혁 대표는 그냥 답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분은 답이 없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니 그래도 지방선거 전에 사과는 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선거를 그러면 아니, 질 저는 가능성이 할 거라고 높은데. 봐요. 네, 저도 아니, 할 그러니까 거라고. 언제 하냐면은 이것도 내기하시죠. 안 해. 김건희 특검 끝나면은 네. 김건희와 관련해서 한번 사과한다고 봅니다. 아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끝난 지금은 사과를 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은 지금 법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판결나기 사과하면은 전에. 김건희 예. 특검 법원은 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뭐 김건희에 대해서 만약 사과를 했어 장동혁이나 뭐 네, 지도부가 근데 명품백 받은 거 또 나와 또 나와 그 끝도 없이 나오잖아 지금 뭘 받은 거가 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야 수사가 네. 끝나야지 장동혁의 한번- 멘트를 내가 지금 해드릴게요. 네. 어. 국민들이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선 알고
평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좀 사과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 내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 문제는 네.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나면 얘기 사과하실 거예요? 법적 판단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결 나면 사과하실 거예요? 무슨 사회자가 그래요? 편파적이야. 오랜만에 꽁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몰입하게 되네. 아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그러니까 것 사과를 같다. 한다는 안 해. 왜냐하면 그 사과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주력군이거든. 네. 주요 지지 기반이거든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갈 거야. 아니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과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김건희 거는 사과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가 완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을 것이다. 당 차원의 사과가 한 번은 그래야지 본인도 약간의 일종의 알리바이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장동혁 네네네. 대표가. 네. 그러니까 분단위로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 정치는 제가 처음 봤는데 광주도 가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5.18 뜬금없어요. 11월 달에 지금 왜 광주를 가려는 건지. 거기 뭐 동선이 좀 겹쳤나 봐요. 그쪽으로.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갔더라고요. 광주지법에서 했었던 행태들 네. 건설업자 보석 사건 그거에 그 보석을 해준 게 장동혁 판사였는데 네네네. 그거 관두고 바로 이제 선거 출마한다고 그만뒀는데 그게 지금 그 변호사가 유죄가 났어요. 그 뭐였냐면은 최근 대법원 지난달 말에 난 건데 건설업자가 있는데 장동혁이 그때 판사였고 네. 그런데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장동혁한테 전화를 하고 뭐 밥도 먹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건설업자가 1억 5천을 줘요. 근데 정식 수임계도 안 썼는데 나 보석 시켜주면은 1억 5천인가 뭐 5천인가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장동혁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석을 해준 거예요. 물론 장동혁은 나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해줄만 하니까 했어. 야, 이거 어떻게 알고 계셨죠? 대단하시네. 뭐 언론에 다 나온 건데 그래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흘 뒤에 갑자기 광주를 간다고 한 거예요. 이거 밀어내기구나. 광주 밀어내기구나. 장동혁 광주 하면은 그게 기사가 나오니까 그렇군요. 갑자기 5.18 지금 묘지 참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를. 머리 좋네. 야, 또 그렇게 또 유추가 가능하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당대표 역시 좀 지지율이 좀 안 좋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짧게 한 말씀씩만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과 연대는 뭐 바보 같은 짓이다.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끝까지 독자로 안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은 개혁신당이 이렇게 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가로 열고 보십니까? 장동혁 체제 하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장동혁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네. 새롭게 개혁적인 아니면 비대위가 들어서게 된다면 개혁신당이 뭐 국민의힘과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방선거 이유가 되겠네요. 지방선거 그렇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데 만약에 뭐 지방선거 때 부울경까지도 완전히 싹쓸이 당해 장동혁 체제로 모치로 대구시장도 흔들흔들 그렇겠죠.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네. 하면은 아마 비대위 하자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좀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네. 그냥 독자적으로 지방선거 치르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음. 그러니까 이상은 높지만 명분 있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 현실이잖아요. 아니 개혁신당이 후보를 다 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못 내요. 되지 못 내긴 내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네. 당연히 개혁신당에서는 지금 연대 고려 안 한다고 해야죠. 국민의힘에서 먼저 구애를 한 것도 아니고 개혁신당이 우리가 먼저 연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몸값만 떨어지고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지금은 얻는 게 없어요. 당연히 연대 안 한다고 하는데 네. 공식 연대는 얘기하셨듯이 장동혁 대표가 있으면은 못하죠. 내란 세력과의 어떤 뭐 손을 잡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결국은 연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비공식 연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퇴하는 거죠 한 명이 후보가. 예, 후보를 안 내든지 네. 쭉 이제 보수가 해볼 만한 데에서 소위 말해서 보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아예 후보를 안 내든지 아니면 냈다가 사퇴하는 수도 있고 그런 네. 식으로 당 차원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거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또 하나는 얘기했듯이 정말로 당선이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당선이 될 만한 사람이 개혁신당에 많이 올 것인가. 이거는 결국은 정당의 지지도 싸움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냐 소위 말하는 그런 사람 영입해가지고 전쟁이거든요. 네. 정당 지지도 어쨌든 3% 정도밖에 3석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인물이 진짜로 예를 들면은 두산의 박용만 전 회장 그렇죠. 이런 분이 만약에 나와서 서울시 개혁신당 간판 달고 서울시장 나가면 해볼 만해요. 박용만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굳이 안 가시려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총리 제안까지 있었다는 썰이 있는데 총리도 그래요? 안 하겠다라고 하신 오. 분이에요. 예를 네. 들면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사실 개혁신당이 뭐 연대를 하고 말고 그거를 떠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림상 솔직히, 예. 연대는 아니지만 그림상 서로 연대하는 느낌의 그림은 나올 수는 있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 당선될 곳이 없는 것 같고 네.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동탄 그쪽 이준석 수원시장 그 동탄이 수원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도 뭐 화성시장 예.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광역 비례의원 뭐 기초 비례의원 이 정도는 뭐 한두 명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럼 세가 딱 드러난 거잖아요. 야 개혁신당 뭐 그래도 대선 때는 한 8% 가까이 나왔는데 야 이번에는 한 1, 2%밖에 안 나오고 당선된 사람 없네. 정치적인 역량이 상당히 적네. 이렇게 되면은 타격이 다른 있죠. 네. 다른 정당에서도 참 난감한 알겠습니다. 거예요. 지선에 가까워지면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어떤 이야기를 국힘과 개혁신당 또 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정치 시사 얘기 즐겁게 나눈 것 같습니다. 내기들 잊지 마시고요. 검찰총장 다음 주 일요일까지 그만두는지 안 두는지 그 다음날 회식 한번 날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먹자. 그러시죠. 자, 두 분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